안 늙으면 안 돼요. 노화 연구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방향성으로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바빴어요. 그런 아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도 건강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이오가 세상을 구한다. 세상을 구하는 바이오 이야기. 저희는 바이오 남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즘 양재혁 실장님 지난 그 페이스북 피드에도 네네. 청계산 또 올라가셨더라고요. 요새 이렇게 왜 예술 사진을 왜 이렇게 많이 찍어요? 청계산 사진은 사진 잘 찍는 사람들 작가님 따라하기고요. 청계산은 1년에 한 100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무슨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뭐 여러분들 그 체육관 같은 거 안 다니세요? 헬스클럽. 운동하러 다니시잖아요. 저는 청계산은 그냥 체육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새벽 5시 반에 올라가서 7시 반에 내려오고 네, 김밥 한 줄, 네,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면 10시입니다. 새벽에 그렇게 올라가시려면 잠은 언제 주무세요? 그러게요. 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요일 날 일단 일잔하면 약간 음주 산행 내지는 해장 산행이 되긴 합니다. 몇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한 4시간 반 정도. 실장님, 그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치매 걸려요. 어쩐지 요즘 까먹까먹합니다. 아니, 요즘 보니까 네. 잠 시간이 8시간 이하 8시간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치매 걸린대요, 치매. 치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치매 관련 치료제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치매 관련된 치료제가 연구 개발은 정말 거의 한 20-30년 이상 연구가 됐는데 어느 전문가의 말을 빌자면 우리 다트 있잖아요. 다트. 요즘에 인어가 나오는 거는 다트의 10점짜리가 아니라 1점짜리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직도 개발해야 될 게 많고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을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니즈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치매가 되게 카테고리가 넓잖아요. 이렇게 뇌세포가 이제 죽어가는 거를 다 치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제일 많은 건 알츠하이머죠. 알츠하이머도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1점짜리로 치료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진행될 때 이제 그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염증의 악화로 인해서 이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게 있는데 그 세 개가 서로 복합적으로 서로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를 차단해도 나머지 2개가 진행이 되면 계속 이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나와 있는 게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차단하는 치료제들이 나와 있고요. 안 늙으면 안 돼요? 어차피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노화 연구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방향성으로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바빴어요. 물론 뭐 희귀병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8,000개 정도의 질병이 있는데 실제로 약이 있는 건 500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도 건강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방의학 쪽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방의학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그런 거에서 우리 크립에서 국가과제를 했었잖아요. 그때 네네네. 노화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연구 내용은 대부분 노쇠 연구다. 노쇠에 대한 질환이다. 그래서 노화와 이제 노쇠에 의한 질환은 구분돼야 돼요. 노화는 에이징이 단순히 에이징이고 얘가 이제 생체 나이가 얼마나 젊으냐 아니면 이제 늙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디죠? 미국의 어떤 부호가 3대가 이제 혈장을 바꾸는 그런 네. 네네. 임상을 했던 걸 봤는데 돈 엄청 들여가지고요. 네. 근데 실제로 효과가 없었다고 본 것 같아요. 효과는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아들의 피를 아버지가 부호가 받고 그 이제 자기 피를 아버지한테 드리고 그렇게 바꿨는데 결국은 이제 한 40대 전에는 자기까지는 효과가 없다. 근데 이제 한 60대 이상이 된 분들은 이제 젊은 피를 받으면 노화가 천천히 되더라. 한 20-30% 정도 지연이 되더라라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노화가 되는 것도 사실 유전적으로 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대머리인 아버지의 아들은 대머리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유전적으로 노화가 빨리 되는 좀 형질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바이오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한 유전자로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화 연구를 하는 거고요. 이제 한 4년 전인가 구글에서 이제 칼리코 연구소에 이제 노화 연구를 위해서 한 1.5조 원을 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양한 노화에 대한 에이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이제 그 벌구숭이 두더지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두더지는 한 3년 반을 살아요. 근데 벌구숭이 두더지는 이제 털이 없는데 되게 작아요. 이만한 크기인데 이제 아프리카에만 사는 종인데 얘네들은 노화가 엄청 천천히 돼요. 그래서 35년을 살아요. 그래서 그 두더지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그런 어떤 노화를 줄이는 슈퍼 유전자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두더지는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활성산소를 좀 잘 낮추는 굉장히 낮은 레벨 유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옛날에는 없었던 단어랑 과도 막 생겼잖아요. 최근 TV에서 보니까 노년내과 뭐 이런 예, 과도 있던데. 네, 정희원 교수님 그쵸. 팬입니다. 네. TV에서 만나는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기대 수명 83.6세, 뭐 의외의 사고 뭐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보통 100세 시대가 되는 요즘 저속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섭생이나 뭐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커스온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예전부터 생쥐한테 먹이를 반을 주면 수명이 2배가 늘어나는 거는 50년 전에도 알려졌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적게 먹으면, 적게 태우면 우리 몸에서 계속 뭔가 음식으로 태우고 에너지를 만드니까 그만큼 몸이 늙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거고. 그 소식 음식- 얘기를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근손실이 감소하니까 고기, 붉은 네네. 고기 이런 거 먹어주면서 단백질 채워야 된다 이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손실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안 먹더라도 운동을 많이 하면 우리 전체 몸의 근육의 한 30-40%가 허벅지인데 허벅지 근육이 중요한 이유가 얘가 이제 여러 가지 칼슘이나 그런 것들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빠져나가면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가 이제 그런 항산성이 망가지기 때문에 천천히 늙으려면 근육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근육을 많이 가지면 전체적인 몸의 어떤 대사나 그런 어떤 균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늙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결국 후생유전학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어떤 연구 중에 쌍둥이 연구들이 많았던 게 네네. 서로 환경이 다른 쌍둥이가 과연 타고난 유전자대로 살다가 갈 건가 아닌가를 이제 연구하는 게 많았는데 실제로 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만성질환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칼리코 연구에서도 이렇게 연구소에서도 많이 연구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유전자들이 변해서 바뀌더라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크립에서 하는 거에서도 이제 결국 이제 DNA 속에 메틸레이션이 되면서 노화가 되는 결정이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생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메틸레이션이 되고 노화가 되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 유전학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점점 넓어지는 학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연구 개발자들은 항상 뭔가 원인과 결과를 찾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소각장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의 DNA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 DNA하고 틀린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휴먼 게노մ 프로젝트가 됐을 때 지도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됐지만 실제로 그 다음에도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좀 더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연구 개발도 좋지만 연구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준비가 된다면 100세 시대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결국 약을 어떻게 쓰느냐 아니면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냐가 중요한데 그 노화 중에서 이제 그런 어떤 현대 질환의 대부분은 당뇨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당뇨가 시작이 될 때 이제 결국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은 이제 얘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하던 이제 췌장 세포들이 이제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제 당뇨병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성인병으로 계속 가는 거고.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음식을 어떤 순서로 먹냐에 따라서 이 혈당의 이제 기울기가 달라져요. 혈당 피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혈당 피크를 완화시키고 줄이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제 그런 충격이 덜합니다. 당뇨도 안 가고 이제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저희 당뇨가 모든 병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당뇨 환자들을 되짚어 보면 비만인 경우가 거의 많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사질환, 만성질환 가는 게 비만, 그러다 보면 이제 당뇨, 고지혈, 뭐 고혈압 이렇게 쭉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적게 먹으면 됩니까, 이사님? 많이 드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먹는 운동으로?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순서가 중요하고 이렇게 그 파스타에 붙여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설탕이라든지 가공된 당을 먼저 먹으면 그래프가 올라가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다른 복합 곡물이나 아니면 야채를 먼저 먹고 먹으면 천천히 올라가요. 그리고 음식 외에도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화를 내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거에 따라가지고 다르니까 좀 그런 것들을 한번 붙여보시고 내 생활 습관이 어떤 게 잘못됐는지 되짚어보시고 고쳐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영역으로 넘어가기 전부터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제 양 실장님처럼 매주 산에 가면서 정기적인 운동을 하든지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의 신약 개발 트렌드를 좀 꾸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화 관련 치료제 하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노화 관련 치료제는 일단 건강기능식품으로 밖에 출발을 못해요. 왜냐면 인허가 과정에서 맞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게 뭐 균질성, 유효성, 안전성 뭐 이런 거를 다 갖춰야 인허가 기관을 통과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노화 약으로 인허가 기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제약? 업계?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되게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이 또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만들어졌을 뿐 사실은 저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우리 몸의 생명연장을 위해 도움을 주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다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노화가 되는 그래프를 늦추려고 하는 거는 노화 연구고 거기에서 다양한 뭐 유전자도 많이 찾아내고 하고 있지만 그게 맞아요. 한두 개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중간에 점프하는 게 있어요. 뭔가 이제 한동안 잘 못 먹고 힘들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하면 한번 점프되고 그런 거 한번 실제 겪고 나면 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그래프의 이제 기울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고 얘 외에도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한 거라면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게 중요할 수도 있죠. 노화 연구 중에서 노화 말고 이제 노쇠 질환에 대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연골이나 뭐 다른 근육만 되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노쇠의 질환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 연구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보험에 따른 건강검진을 계속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노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추가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장기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은 영국에서 UK바이오의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을 저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공의 데이터베이스를 쌓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노쇠, 노화 다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 건강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사실은 다 모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네네. 해마다 거의 건강검진을 할 테고 또 이렇게 무료로 또 지원받는 그런 기관에 쌓여지는 건강검진 데이터들이 있을 거라서 그때마다 캠페인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천천히 늙어갈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진시황도 찾았던 블루초를 고래로 정말 가장 관심 많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짧은 시간에 연구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해도 많은 연구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구하는 바이오. 결국 우리의 인생을 구하는 바이오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노화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모든 분들 오송으로 오세요. 오송. 세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바이오 남매였습니다. 남매였습니다.